이번 영상에서는 천장에 누수가 되는 집을 사례를 가지고 조금 누수를 찾아가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3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3층에 한 세대가 살고 있고 2층에 이제 두 가구가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3층에 이렇게 외부에 옥상 공간이 조금 있는 이런 형태인데, 제일 처음에 누수가 되던 집은 2층에서 천장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3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에 테라스가 있는 부분인데 2층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한 가구, 이렇게 한 가구, 이렇게 1번, 2번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누수가 됐을 때는 위치가 2층에 한 이 정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 조금 애매했던 게, 이 집은 좀 예전에도 3층에 이렇게 옥상 공간이 있는데 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3층 집 옥상에 외부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를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수를 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좀 하려고 그러면 좀 대대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인데 벽차하고 바닥 사이에 실리콘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2, 3년 전에 처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사용을 했었는데, 2층에 건축주가 살고 있었는데 건축주가 생각할 때는 외부 옥상에서 다시 물이 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기상으로 화요일 날에 비가 왔었습니다. 비 양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하고 상황이 다른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집하고 똑같은 형태나 구조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누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로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저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의 이렇게 도움만 받으면 제 못지않게 누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걸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일반인 분 중에서도 충분히 누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뿐이지 월등하게 뭐 더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관심 있게, 자기 집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찾으시면 충분히 누수 탐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안 찾고도 누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비가 왔었는데, 여기에 비가 샌다고 언제 연락이 왔냐 그러면 한 목요일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 양도 제가 기억을 더듬었는데 저녁 때 몇 시간밖에 안 왔었습니다. 물 양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조금 애매했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장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3층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3층에 있는 세입자가 만나기 수가 없었어 가지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연락이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뭐 그냥 조금 급한 게 아니다 싶어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에 또다시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디에서 물이 떨어지냐, 2번 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집 1번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2층에 건물이 요만큼, 공간이 요만큼인데 요 정도에서 이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집입니다. 비가 온 이후로 1, 2, 3, 4, 5일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오후에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 테라스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한 요 정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날에 다시 또 물이 안 새는 겁니다. 여기서 며칠이 지나서 제가 한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수요일날 찾아가니까 여기에는 이제 물이 또 다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 또 옆집에서도 갑자기 물이 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온 날은 화요일인데 한참 지나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물이 일정하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날이나 그 다음날 떨어졌다 그러면 이 옥상 부분이 의심스럽겠지만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 집에서 이제 누수를 의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비가 왔을 때 옥상에서 물이 타고 들어와서 2층에 있는 집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외벽을 타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이 집에서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옥상의 바닥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3층에서 물을 사용하는 급수입니다. 그리고 배수. 근데 좀 급수도 조금 애매한 게, 제가 화장실 누수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급수로 인한 거는 보일러 안에도 급수가 계속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쓰는 물, 주방에서 쓰는 물, 전부 다 급수가, 수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급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물이 셀 수가 없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 물이 일정하게 계속 떨어져야 어떻게 보면 급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수를 제외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수가 될 수 있는데, 배수라 그러면 3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를 한다든지 세면대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주방에서 싱크대 물을 사용한다든지, 다용도실 물을 사용한다든지, 배수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옥상에서, 급수에서, 배수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집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3층 세입자를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3층에는 당장 피해를 하나도 안 겪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2층에서는 이렇게 물이 새 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3층 세입자분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가 옥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에 있는 것처럼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벽면하고 바닥하고 모서리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했는데, 실리콘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이 드라이비트하고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닥하고 벽체의 부분은 시간이 한 2,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터진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깨끗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벽면에 창이 있는데 창 주변에 실리콘을 자세히 보시면 한 2년 전쯤에는 이 실리콘이 괜찮았었는데 이 건물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 주변 실리콘도 이렇게 좀 많이 터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웠지만, 비가 온 날짜로나 물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옥상에서 떨어질 확률은 조금 희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옥상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이제 바닥에 배수가 있는 구멍에는 세입자분이 살고 옥상을 그렇게 잘 활용을 안 하시면 이 옥상을 깨끗하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배수 구멍이 있는데 보면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슬러지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집도 좀 노화되어 있으니까 있는 부분을 좀 깨끗하게 조금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풀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날 정도까지 되는데도 이 세입자분은 옥상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집주인이 이게 3층에 사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집의 컨디션은 조금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관리를 해가면서 타야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어놓고 나면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특히나 외부 공간, 옥상에 있는 공간에는 주기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옥상 부분도 깨끗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매했었고, 그리고 3층에 사시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밑에 집에서 물이 새는 시점에는 희한하게 또 3층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층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물이 샜던 거였습니다. 이 위에 집에 이제 배수하고도 또 어찌 보면 관리는 없는 겁니다. 이 3층에서 물을 사용할 때 밑에 집에 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수의 관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집에 화장실에 누수가 있었었는데 제가 밑에 집에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언제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느냐, 특히나 밤 9시 넘었으면 물이 좀 떨어진다. 그 시점이 딱 저희가 샤워를 하고 자려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직감적으로 배수의 문제겠구나, 우리 집 화장실에 샤워 공간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서 실리콘 하나로 가지고 제 집은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집은 조금 제가 여쭤봤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옥상에 이제 내부 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좀 일부 달아내 가지고 만드는, 여기가 집 내부고 여기가 옥상이고 여기가 이제 달아내서 여기 세탁기도 놔두고 보일러도 설치해 놨고 이렇게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보일러 배관이 바닥으로 지나가는 자리하고 옆에 세탁기 유가 자리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내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축축했습니다.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이 배수 구멍에서 물을 갑자기 이렇게 쏟아낼 때 이 유가에서 물이 오버해가지고 배수 구멍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바닥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의심도 해서 가지고 제가 세탁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느냐, 세탁기를 매일 사용하느냐, 안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여쭤봤는데 매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보일러 급배수 배관하고 그리고 온수 난방 배관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위를 조금 보니까 이 보일러 노즐에서 물이 조금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부속이 조금 이상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건축주도 알고 있다, 이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물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고 안에 보일러가 또 한 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좀 고장도 나고 이래서 수리를 할 때 여기 부분은 수리를 안 한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부속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건축주가 좀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이 보일러를 수리하려고 그러면 보일러 기사를 불러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자기가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친 겁니다. 안에는 고쳤는데 이 외부에 있는 이 부분의 부속이 잘 구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 보온재 있지 않습니까? 보온재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보온재 안으로 해서 바닥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일러에서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배관이 내려와서 온수 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온수 파이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바깥에는 보온재가 싸져 있지 않습니까? 보온재 요 사이로 물이 쫙 타고 물길이 쫙 연결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고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테라스라 보면 여기 3층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집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딱 보일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여기 이제 난방 배관을 쫙쫙 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제일 약한 부분에서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왜 떨어지냐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한 층 한 층씩 짓지 않습니까? 한 층 한 층 지을 때 자재를 조금 예전입니다. 이 목수들이나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그냥 콘크리트를 다 치고 자재들을 다 뜯어서 위로 한 층씩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1층에 썼던 자재를 2층에서 쓰고 2층에서 썼던 자재를 거푸집을 뜯어서 3층에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필요한 자재만 가지고 한 개 층, 두 번, 이 세 번을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뜯어가지고 자재를 밖으로 빼내서 2층으로 올릴 때 힘드니까 이 바닥에다가 전공부처럼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1층에 있는 자재를 요 위로 올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2층에 썼던 자재를 3층으로 올립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구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 밑에 층에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를 썼던 겁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2층 할 때 구멍으로 자재를 올렸다가 이 3층을 할 때 이 구멍을 막습니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으니까 이 테두리는 금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밀실하게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 바닥은 한 방에 콘크리트를 치니까 그래도 조금 상태가 양호하니까 물이 안 새고 제일 약한 부분 틈새를 타고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틈새를 타고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층 다 똑같이 그런 형태로 물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2층의 천장에 누수가 되는 원인은 뭐냐? 좀 허무하게도 3층에 있는 보일러에 누수가 돼서 지금 바닥에 물이 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칠 때 그 부속만 처리를 했다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집은
그 부속 하나 때문에 밑에 층에 천장을 뜯어가지고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천장이 다 젖어가지고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세입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 물 한 방울 때문에 그렇게 됐냐. 사실은 이 밑에 층에 3층의 세입자는 안 가봤는데 상태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보일러 로즈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3층의 외부 옥상 부분에 다시 한번 주변을 보수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리콘 터진 거를 보수를 하고, 조금 드라이비트가 좀 깨진 부분은 좀 간단하게 실리콘으로 좀 처리를 해서 이 집은 보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